자, 오늘 우리 다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전쟁 리스크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가야 할 탈출구가 될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위험하다 하고 탈출구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숫자로 딱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라는 건데요. 보세요. 최근에 큰 분쟁이 터질 때마다 그냥 수직으로 치솟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리스크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마 하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위험해진 이 세상의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그래프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보세요. 지수가 그냥 폭등을 했죠. 그리고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또 한 번 치솟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중동의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이 리스크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시대의 민낯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현실이 대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먼저 탈출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해서 이 리스크가 우리 삶에 어떻게 불확실성을 퍼뜨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그냥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아예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전 세계가 이념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거대한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서로 규칙도 다르고 어울리는 나라도 다른 여러 개의 세상이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블록화가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곳이 바로 경제와 무역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값싸고 효율적인 게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우리랑 마음 맞는 동맹국들끼리만 거래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이 대세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이 지금 완전히 새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치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융세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 돈의 왕이었던 미국 달러에 중국 위안화가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국제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스위프트에 대항해서 중국이 만든 CIPS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우리 주머니에,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돈을 빼서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일단 피하고 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값이 오른다. 이게 바로 안전을 향한 탈출의 본능적인 움직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어둡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바로 이 전 세계적인 불안감이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엄청난 기회, K방산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랑은 완전 딴판이죠? K방산 올해도 펄펄, 수주 잔고, 사상 최고치 전망. 이 헤드라인 하나만 봐도 얼마나 분위기가 다른지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뀌는 거죠. 이 놀라운 K방산의 설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경영 보고서에서 제시한 WEAPON이라는 약자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글자, 바로 W를 통해서 이 기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죠. 대한민국 정부가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상.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WEAPON의 첫 글자, 바로 W.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월드 뉴 오더, 즉 세계 신질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에요. K방산의 이 엄청난 성장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로 그 리스크, 그러니까 급변하는 이 세계 질서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쪽에서는 리스크라는 위협을, 다른 한쪽에서는 기회라는 희망을 살펴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았죠?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경제 블록화, 공급망 붕괴, 불확실성,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리스크들이 있죠.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K방산의 성장, 수출 대박, 우리가 붙잡고 싶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 가진 두 개의 다른 얼굴인 삶이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리스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전 세계적인 불안정성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특정 산업에는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리스크와 기회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곧 경제적인 기회가 되어버리는 이 역설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험과 기회 사이의 아슬아슬한 웹줄 위에서 우리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